자, 이런 일들이 벌어졌네요. 네, 이런 일들이. 예,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것이 무엇이다? 네.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이 벌어져요. 이모군란과 갑신정변. 자, 이게 왜 벌어진지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이모군란이 벌어집니다. 자, 그런 통미기무함은 중심의 그 개화정책이 추진되는 과정 속에서 이모년의 군인들이 난을 일으킨 거야. 왜일까요? 여러분 이거 꼭 배워야 돼? 알아야 돼? 내가 설명해야 돼? 이유를 모르겠어? 야, 너 정리해보다겠어. 기분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들고 일할 수밖에 없는 거야. 맞습니다. 통리기무함이 별기군, 신식군대 만들면서 5군영을 2영으로 축소시켰잖아요. 이 과정에서 정리해고 당했잖아요. 게다가 월급도 남아있는 군인들 월급도 잘 안 줘. 별기군 막 준단 말이야. 당연히 남아있는 직업군인들, 잘린 직업군인들이 열받아 들고 일어나겠죠. 이게 바로 이모군란이다. 99에 대한 차별. 네, 이렇게 나오면서 흥선대원군을 다시 모시라. 왜냐면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고종의 친정이 시작되면서 개화정책 통리기무함은 중심에 이 개화정책 추진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원인은 뭐야? 이 고종의 친정이 문제야. 그 이전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추진했던 흥선대원군이야말로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다시 흥선대원군을 모셔와야 합니다. 라고 해서 일으켰다. 여기 배경에는요. 흥선대원군도 개입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최익효의 탄핵선전을 쭉 쫓겨났잖아. 다시 권력을 되찾기 위한 그런 구식군인들과의 결탁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어쨌건 그래가지고 와, 내 초반이 난리가 났어요. 당시 그 민씨 세력의 대표라고 했으니 명성황후. 이 명성황후를 잡아라! 이건 다 명성황후 민씨 세력 때문이다! 라고 해가지고 명성황후가 급히 피신을 가는 창덕궁에서 피신을 가는 그런 모습들도 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고종 정부, 명성황후, 민씨를 중심으로 한 이 정부가 지금 굉장히 위기에 빠진 거 아니야.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야 될까?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 성난 민심을 달래주는 것, 그 민심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이겠죠. 그런데 이때 이 민씨 세력들은요, 그런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우와, 뭐야? 이것들이 반란을 일으켜? 가만두지 않겠다. 그럼 지네들이 진압을 하든가. 그럼 힘이 없는 거야. 그래서 잘못된 선택. 이거 진짜 이건 이러면 안 돼. 청나라의 SOS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 군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들어와가지고 이 이모군란의 배후라고 했던 이 흥선대원군을 납치를 해. 아니 중국인들이 왜 와가지고 우리나라 정치인을 납치하는데 흥선대원이 잘했건 못했건 그건 우리가 해결을 해야지. 왜 중국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데려가?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청나라가 딱 동대문 때 그때 이모군란 때 그 군인들이 주로 이 미아리 뭐 이쪽에 주로 많이 거주하고 있었거든요. 딱 동대문에 이 포 깔고요. 그냥 그 지역에 그냥 포를 어마어마하게 쏴대면서 초토화를 시켜놓습니다. 결국 이모년에 일었던 군인들의 나는 청나라에 의해서 진압됩니다. 네, 여러분들 외교에는요 반드시 영수증이 첨부가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우방, 우리의 혈맹, 우리의 동맹 이건 그저 외교적 아젠다일 뿐이에요. 외교적 수사, 레토릭. 이걸 레토릭, 외교적 레토릭이라고 하죠. 이건 외교적인 그냥 우리는 동맹이에요, 우리는 우방이에요 하지만 그 뒤로는 다 영수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 사이 여러분들 영원한 혈맹, 진짜 친구 이런 거 존재하지 기대도 하지 마. 그런 거 없어. 보세요. 코로나 터졌을 때 마스크 야 그 중간에 막 뺏어가고 난리도 아니었잖아. 그런 거 없어요. 당연히 청나라가 영수증 내밉니다. 자, 내정 간섭이 엄청나게 강화됐고요. 지금 청나라 군인들이 들어왔잖아요, 지금. 그죠? 엄청 강화됐고요. 영수증 들어왔을 그 영수증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 쉽게 얘기하면 청나라 상인들이 마음껏 장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라는 영수증이 딱 온 거예요. 결국
청나라 상인들의 내지 무역이 허용됩니다. 무슨 소리야? 강화도 조약 때 일본 상인들 내지 무역 금지했잖아. 그 항구 안에서만 무역할 수 있도록 했잖아. 근데 이거 뭐야? 그걸 열어버린 거예요. 청나라 상인들한테. 이걸 열어준 거야. 그래, 이게 영수증이라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청나라 상인 열어주면 다른 나라는 가만히 있겠냐고. 뭐야? 왜 청만 열어줘? 왜 우린 차별하는데? 이거 나올 거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앞으로 이제 내지 무역은 열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외국 상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엄청나게 물건을 팔아대겠구나. 이게 그림이 그려져야지. 그죠? 당시 집권 세력들은 엄청난 실수를 범한 겁니다. 외국 세력을 아니 지들 스스로 지킬 힘도 없어? 그럼 그만둬야지. 얼마나 이게 얼마나 이게 무능한 화딱지나. 자, 그리고요. 이 이모군란 과정 속에서 아까 여러분들 그 별기군과의 차별 속에서 이 군인들이 열받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 별기군을 가르치고 있는 게 일본 교관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 99인들이 열받아가지고요. 일본 공사관을 또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공사관이 막 놀래가지고 막 도망가요. 도망가지 않으면 죽을 수 있으니까. 어디가 도망가면 제물포까지. 제물포 어디? 인천이야. 여기가 도망간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일본이 야 이거 딱 진압된 다음에 야 너희들 왜 우리 이거 신변 위협을 해? 우리 치해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거 어떻게 보장해? 라고 해가지고 제물포 조약을 체결해요. 일본이 뭐라 하냐면 너희들 우리 목숨을 지켜주지 않았어.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지킬게. 라고 해서 일본 군대를 끌고 들어와요. 뭐야? 이모군란 때 청나라 군대 들어왔잖아. 근데 제물포 조약을 통해 가지고 또 일본 군대 들어오네? 뭐야? 우리나라에 지금 청나라 군대 들어오고 일본 군대 들어온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왜 우리나라에 외국 군대 들어오는데? 이건 정말 자주적 모습이 아니거든요. 외국 군대 우리나라는 자주국방 우리가 지켜야지. 그게 정상이지. 우리나라 국방을 외국 군대가 지켜주는 게 정상이냐? 게다가 2개의 나라나 들어와요. 일본 군대 주둔. 결국 이 제물포 조약을 계기로 해서 외국 군대가 주둔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X판이야. 이쯤 되면 거의 X판이야 지금. 그죠?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이렇게 청의 내정 간섭이 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피 끓는 청춘들, 청춘들이 또 이게 피가 끓지 않니? 이게 뭐야? 청의 내정 간섭이 가거든. 이건 아니지. 라고 해서 100여 년 전 신세대들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홍영식 이들의 평균 연령 20대 진짜 20대 청춘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아니지! 그래서 일어난 게 바로 이 갑신정변이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 갑신정변 배경은요. 네. 일단 청의 내정 간섭이야. 아니 청나라 니네들 뭔데 여기 와가지고 내정 간섭하는 거야? 게다가 급진계파 이 20대 청춘들이 흥선대원군 좋아하진 않습니다. 좋아하건 좋아하지 않건 간에 아니 니네들이 뭔데 우리나라 정치인을 끌고 가? 납치를 해? 불만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들고 일어나는데 요때 요 배경이 뭐였냐면 당시 그 이모군란이 단행되면서 그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강화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때 그 멜렌도르프 이 독일인이에요. 독일인입니다. 독일인 여러분 앞에 한번 봤었죠? 흥선대원군 때. 오페르트. 또 독일인이 온 거예요. 멜렌도르프가 우리나라의 그 청나라가 이제 보내요. 멜렌도르프가 외국인을 보내요. 그래서 이게 경제 이런 걸 담당하도록 했는데 당시 이 어떤 그 개화 정책 추진 과정 속에서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돈이 필요하니까 이 멜렌도르프는 어떤 방식으로 이 돈을 해결하려고 했냐면 돈을 찍어내려고 합니다. 왜 경복궁 중건할 때 흥선대원군이 당백전 돈 찍어내잖아요. 돈이 없으면 돈을 찍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거든. 그러자 이 급진계파가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 흥선대원군 경복궁 중건할 때 당백전에 그 피해를 못 봤단 말이야. 이것도 물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올 텐데 안 돼. 우리가 외국에 가서 돈을 빌려올게. 차관으로 빌려올게. 이건 어차피 갚아야 되는 거니까. 빌려올게. 이런 물가도 안정되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잖아.
라고 해서 이 김옥균이 일본에 가서 차관을 빌려오려고 그래요. 여러분 급진개혁파는 친일적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본 가서 빌려오려고 그래요. 그런데 실패합니다. 뭐야. 떵뚱대고 갔었는데 결국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급진파의 어떤 정적 위기. 뭐야 얘네들. 빌려온다면서 아무것도 못하네. 이런 어떤 위기. 근데 요때 이 베트남에서 청나라와 프랑스가 한판 분대. 이모군란 때 왜 청나라 군대 들어갔다 그랬죠? 그 군대 병력 일부가 베트남 쪽으로 빠집니다. 자, 지금 친청 세력들이 지금 좀 쪼그라들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바로 이 급진개혁파가 기회는 이때다 라고 해서 일본 측의 군사 병력을 요청받아가지고, 이쪽은 친일족이니까 받아가지고 들고 일어난 사건. 이 우정총국, 우리나라 최초의 우체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편업무를 관장하는 곳인데요. 이 우정총국 그 테이프 딱 자를 때 있을 거 아니야. 오픈하는 식. 거기를 계기로 해가지고 급진개혁파가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이 우정총국에 있었던 그 민씨 세력들을 죽여나가면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겠다고 일어난 거예요. 이게 바로 갑신정변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러면서 여러분들 이 고종이 뭐 고종과 명성황후가 막 그냥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이 창덕궁을 접수를 하게 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때 이 급진개혁파가 주장했던 개혁 정강이 있어요. 그 개혁적이 뭔가 한번 봅시다. 먼저 정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가 친일이라고 했잖아. 그죠? 친일 모델로 하죠. 메이지 유신 모델로 한다며. 그죠?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에 있는 그걸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메이지 유신이 뭐야? 일왕. 그들은 이제 천황이라고 하잖아. 그 일왕은 있는 거야. 하지만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이걸 입헌군주라고 합니다. 입헌군주. 군주 임금은 있어. 하지만 임금이 곧 법은 아니야. 전제군주제가 아니야. 전제군주제는 임금이 곧 법일 수 있잖아. 조선시대 같은 경우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법에 의해서, 헌법에 의해서 이 군주 역시 제약받는 겁니다. 헌법이 더 위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입헌군주제를 지향이야. 이때 뭐 주장은 아니고 지향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자, 이 우정총국 계기를 해가지고 만들었던 이 14개조 개혁안, 이게 최초의 근대적 정치개혁이라고 보면 돼요. 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볼게요. 정치는 입헌군주제고요. 경지로 본다면요, 재정의 일원화. 자, 무슨 말이냐면 국가 재정이 있어. 근데 이전까지 전제군주제 조선에서는 국가가 쓰는 돈이 따로 있고 왕이 쓰는 돈이 따로 있어. 지금은 여러분들 대통령도 대통령 이 쓰는 그 돈들 있잖아요. 그거 다 감사받아요. 이건 국가 돈이니까. 국가 돈이니까 당연히 국가에서 주는 대통령의 어떤 여비나 이런 것들을 감사해야 된다고요. 감사. 네, 감사합니다. 땡큐가 아니라, 난 너희들 문해력 때문에, 검사, 조사해야 된다는 얘기야. 어디다 돈을 썼는지 조사해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건 지금 재정이 일원화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게 분리되어 있었거든. 그러니까 왕이 돈을 뭘 쓰는지 몰라. 국가 세금인데 이거를. 근데 어떻게 쓰는지 모른다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를 하나로 통일하자. 어디서? 호조에서. 호조는 이제 경제 담당하는 곳이니까 호조에서 하나로 하자. 아직까지 호조예요. 의정부 6조에서 6조 유조 하나잖아. 그죠? 이호 예병 현공 호조에서. 그리고 지조법. 세금조차죠. 토지세. 쉽게 하면 토지세. 토지세 개혁. 여기 토지 분배. 토지 나눠주는 얘기 아니에요. 토지세를 좀 정리 좀 하자라고 하는 이 지조법을 내걸고 있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본다면요. 신분제 폐지를 주장해. 이거 너무 놀랍지 않아? 신분제 폐지. 대박 아니야? 신분제 폐지. 왜냐면 이 김옥균, 서강범, 서재필, 홍영식, 박용우 이 사람들 양반집 자제들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거 아니야? 이거 쉬운 거 아니죠. 정말 100여 년 전 정말 피 끓는 청춘들이 꿈꾸었던 세상. 바로 신분제 없는 평등 세상을 꿈꾼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이 꿈꾸었던 그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자, 어쨌건 이 개혁 정강을 주장을 합니다. 이거 엄청난 세상을 지금 만드는 거예요. 그 이전 시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지금 꿈꾸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또 이모군란 때 그랬듯이 또 청나라에게 SOS. 또 청나라가 진압하러 들어옵니다. 결국 이
갑신정변은요 3일 만에 진압돼요. 창덕궁에서 교전도 벌어집니다. 창덕궁에서 교전도 벌어집니다. 이 청나라와 일본 간에, 왜냐면 이 갑진정변 세력들도, 급진계합파들도 일본의 군사력을 좀 빌려왔었거든요. 그 소수의 일본 군사력과 청나라 군사력이 붙은 거야. 창덕궁에 소규모의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자, 이러면서 결국 실패로 돌아가는데, 자, 그 후의 결과, 여러분들 이 결과들이 중요한 거야. 결과들이. 예. 이모군란의 결과, 조청산민 무역장려가 재물포조약이 있듯이 갑신정변의 결과, 요 텐진조약과 한성조약 요거 기억해 두세요. 시험 문제 이거 나온다. 알았죠, 여러분들? 예, 우정총 출발했고, 예, 텐진조약, 한성조약 체결했다는 거. 텐진조약이 뭐냐면 청나라 일본이 체결한 거야. 야, 이거 되게 위험한 거야. 지금 이 한반도에 이모군란을 계기로 해가지고 청나라 군대 들어왔고 일본 군대 들어왔잖아요. 재물포조약 체결했잖아. 그런데 이 한반도에 청과 일본의 군대가 같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이게 언제 붙을지 모르는 거야. 실제로 갑신정변이 창도에 붙었잖아. 근데 이 소규모 전투가 자칫하면 전쟁으로도 비화될 수 있어요.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청나라 일본이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라고 해서 자발적으로 그들이 우리 군대 빼자. 이러다가 우리 전쟁 벌어질 수도 있겠다. 우리 군대 빼자. 라고 해서 철수. 양국 군대가 철수할 것을 텐진조약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철수를 하는데 대신 만약에 한쪽에서 또 군대를 파견하게 되면 다른 쪽에 통보하자라는 약속을 체결해요. 그런데 동학농민운동, 10년 뒤 동학농민운동 벌어지거든요. 그때 또 청나라 군대 들어올 때 일본 군대도 들어오죠. 그때 결국은 청일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10년 뒤에. 그러니까 이 텐진 조약이 10년 뒤 청일전쟁의 도화선이 될 것이다 라는 건 요거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갑신정변 과정 속에서 기층민들이요, 야, 이거 일본에 빌붙어 있는 이 세력들이 이거 뭐야? 라고 해가지고 막 돌을 던지고 결국 일본 공사를 불태워버리거든요. 그래서 한성조약을 체결해서 이 공사관 신축 비용, 공사관 비용을 달라! 그래서 그 비용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모군란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 개화정책, 통리기부화문의 그 개화정책 과정 속에서 그 희생이 되었던 그 군인들이 일으켰던 이모군란, 결국 청나라에 SOS를 보내가지고 진압되면서 청의 내정 간섭이 강화되자 이건 아니지! 라고 해서 그 피 끓는 청춘들이, 그리고 양반집 자제들이, 정말 배운 집 자제들이 들고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이 갑신정변이라는 거. 하지만 이 갑신정변 역시 청에 의해서 진압됐다는 사실. 이 갑신정변이야말로 소수의 엘리트들, 그 위에 있었던 그 엘리트들이 중심이 되어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한 거 아니야. 그런데 실패로 돌아갔어요. 위로부터의 개혁. 소수의 엘리트들이 중심이 된 위로부터의 개혁이 실패로 돌아갔어. 자, 그럼 여러분들, 위로부터의 개혁이 실패로 돌아갔으니까 남은 건 뭐가 있을까? 이제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남았네요. 그죠? 그럼 그 다음은 아래로부터의 개혁의 요구가 오게 될 것입니다. 과연 어떤 요구가 어떤 형태로 벌어지게 될지 다음 시간 넘겨주시고요. 다음 시간 여러분들 기대하시기